엔간하면 아마 갈 것 같은데 이게 다 정시파들이라서 수능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평상시 점수로는 넉넉하게 다 4명 다 나오는데 신화를 쓸지 좀 긴장이 되는 거야. 아니 나도 문제를 못 봐가지고. 자 봅시다. 내년엔 누가 가나? S대. 어? S가 저 지방에는 자 심리학자 얘는 내가 이제 분당 캠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 네 마리는 다 뭐냐면 내가 걔네 수업을 고2부터 시작해서 딱 이제 1년 반 정도 듣고 1년 반 정도. 고2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2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진짜 주어, 동사 이것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거기 애들이 무조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시반을 목표로 그때 모집을 한 거거든. 고2 초반에 너네는 내신 없어. 그냥 무조건 정시 모집.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어차피 너는 못 가.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내가 이제 뭐 그 상시 수능반 얘기하고 그럴 때도 내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 저쪽 줄타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다라기보다는 한쪽을 탔으면 그 한쪽에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각오. 그러니까 내신을 했으면 내신으로 끝장을 본다는 각오. 그다음에 정시를 선택했으면 정시를 끝장을 본다는 각오. 그런 거 흔들림 없이 그냥 걔네들. 그러니까 주어 동사부터 시작했던 애들이 처음에 모의고사 진짜 한 문제 푸는데도 내 스타일 알잖아. 한 문제 푸는데도 막 2시간 3시간 걸렸던 애들이 하나하나 해석 한 글자 한 글자 잡으면서 그렇게 했던 애들. 지금은 4명 다 1등급, 2등급 후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발목 잡을 일은 없는 거예요. 걔네가 서울대 가는데. 2등급 안쪽이면 뭐 전혀 문제 없고 3등급도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서울대 가는데 영어는 뭐 아무튼 심리학자 이 사람은 했다 한 실험을 보여주는 실험이죠. 이게 이제 그 18강이 이제 요양문 문제를 다루 모아놓다 보니까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옛날 모의고사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료의 모습도 이 모양이죠. 예. 최근 모의고사들은 그 스타일 알죠? 예. 좀 더 깔끔한 편집이 되어 있는 막 그건데 지금 이게 거의 한 18년도 모의고사까지 아마 올라간 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실험을 했어요.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이게 지금 동사가 나가니까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뭐 할 수 있다? Can be influenced. 영향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어. 뭐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 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 인간의 인식과 행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그는 told 말했어요. A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s. undergraduate이 뭐라고?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graduate은 대학원생. 언더니까 대학원생 아래니까 대학생들인 거죠. 대학생들. 근데 한 무리의 건강한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이 학자가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뻥치는 거죠. 일단 실험의 진짜 목적을 숨기는 거예요. 뭐를 테스트하고 있다? 그들의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죠. 보통 심리 실험이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제시했어요. 그들에게 뭐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뭐를 제시했냐면 한 목록을 단어들의 목록을 제시했고 그리고는 요청했어요. 그들에게 만들어내라고. 뭐를? A coherent sentence를 만들어내라고. coherent, 조리 있는. 조리 있다는 어떤 문장이 조리 있다는 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조리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라. 그걸로부터. 그게 뭐겠어요? 단어들의 목록이겠죠? 이 목록으로부터
조리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내봐라 라고 요청을 했다. 근데 하나는 그 목록들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다운, 스텝, 뭐 그냥 단어들의 조합이죠. 문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지금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비럴리, 이거를 가지고 지금 비럴리, 슬프게도, 쓰라리게도 그 외로운 노인은 with a wrinkled face, 뭐를 가진, 그 주름진 얼굴을 가진 그 노인은, 외로운 노인은 앉았습니다. 라는 게 이게 한 가능한 답이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조합을 주고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답이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혀 뭐가 아니었어요? 언어학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죠. 언어학, 얘네들이 언어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지금 얘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거죠. 얼마나 오래, 오케이? 얼마나 오래 그게 걸렸냐 이거지. 학생들이 뭐 하는 게 to leave, 떠나는 게 뭐를, 그 실험실을 떠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냐. 그리고 걸어가는 게 down the hall, 그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가는 게, 실험실을 떠나서 복도를 따라 쭉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렸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테스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끝내고 나서 나가서부터 복도를 쭉 걸어 나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그럼 언어 테스트 뭐란 거야 굳이. 근데 관련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진짜 그냥 걸어가는 것만 문제였으면 언어 테스트 말고 딴 거 했었어도 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테스트를 굳이 하고 오래 걸리는 걸 지금 본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자, 뭐 후에 그들이 노출되었던 후에 뭐에, 그 단어들에, 이런 특정 단어들에 노출된 다음에 얘네가 그걸 끝내고 걸어 나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를 테스트를 해봐. 지금 위에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었어요? 막 슬프다, 노인,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막 그 주저앉았다,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얼마큼 오래 걸렸냐, 지금 이렇게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발견한 것은 extraordinary했다, 아주 놀라웠다, 비범했다. 뭘 발견했길래?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 노출됐었던 학생들, 뭐에, 이 elderly mix, 아까 노인 시리즈, 아까 우리가 본 그 단어들은 약간 노인성 단어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거죠. 그 노인 혼합물, 뭐에, 단어들에. 그럼 이제 리스트라는 게 다른 리스트도 있었겠죠 아마. 뭔가 노인이 안 떠오르는 다른 단어들의 목록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젊은이, 피끄름, 막 이런 단어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봤던 그 목록은 지금 뭐냐면 뭔가 노인하고 관련된 좀 우등침침한 그런 단어들의 조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엘더리 믹스에 노출되었던 단어들에 이 학생들이 걸렸어. 거의 40% 더 오래 걸렸어. 뭐 하는데? 걷는데. 복도를 따라 걷는데 40% 더 오래 걸렸어. 누군가가 그러니까 안 그런 애들이 100분, 10분 걸렸다면 얘네들 몇 분 걸렸다면 14분 걸렸다는 얘기지. 알겠죠? 뭐보다? 그들보다. 어떤 그들? 노출됐었던 to random words.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인데 그냥 노인성 단어가 아니라 그냥 랜덤한 단어들에 노출됐었던 애들보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걸었다. with your shoulders bent.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돼 있죠? with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럼 뭐 골라야 돼? 벤딩이냐, 벤트냐, ing냐, ed냐 고르는 거예요. 능동수동합니다. 뭐야? 어깨가 구부려 아니면 구부려져. 어깨가 이렇게 주어로 나야 돼. 얘를 주어로 놓고 얘가 해, 돼. 지금 이거라고요. 이거 따질 때는. 알겠죠? 어깨는 구부려지겠죠. 어깨가 뭘 구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벤트가 들어왔다는 거.
그들의 어깨가 구부려진 채로 걷기도 했어. 심지어 어떤 애들은 forwards 어디로?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려진 건 아니고 뭐야?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죠. 좀 노인 이런 단어들을 보고 이게 문장을 맞추려면 계속 노인 생각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노인 생각을 하니까 걸어 나갈 때 이렇게 걸어 나갔다는 거 지금. 알겠죠? 네. 그러니까 외적 요인에 의해서 뭐가 변했다, 뭐가 영향을 받았다, 인식과 행동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다음에 dragging 끌면서 하면서 그들의 발들을 끌면서 힘차게 걸어 나간 게 아니라 발을 끌면서 뭐 할 때 그들이 떠났을 때 발을 끌면서. 그다음에 as if니까 마치 뭐처럼 그들이 한 50년은 더 산 것처럼 50세는 더 먹은 것처럼 뭐보다 그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막 심리 치료사들이 막 이런 거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웃으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혹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생각이 들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 좋은 말에 노출되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하면 진짜로 행동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네, 이런 거를 심리학적으로 지금 입증을 하는 실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약문.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약문을 읽어보면 한 실험에서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관한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들이요? 노출을 경험했던 뭐로의 노출? 단어들로의 노출을 경험했던 관련된 단어들이요. 뭐에 관련된? 그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의 노출을 경험했던 참가자들은 보여주었다. 뭐를? 페이스, 속도를.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보여주었다. 뭐를? 자세를. corresponding to 뭐와 일치하는 속도와 뭐와 일치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뭐와 일치하는 what the word suggested 그 단어들이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는. 알겠죠? 나 할 수 있어 하면 진짜 할 수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용기 있게 많이 좀 해봐야 돼요. 자기 최대한 높여야 돼요. 말하자면. 이거야? 미쳐. 골 때리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 때 우리가 볼 때 an adorable creature 우리 햇지 같은 이 귀여운 사랑스러운 동물을 볼 때 우리는 싸워야 돼. 왜 싸우죠? 사랑스러운데 뭐랑 싸워야 되냐? fight는 바로 목적어 붙일 때 그 목적어랑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fight 다음에 with를 써버리게 되면 여기 목적어가 또 필요해요. 왜냐면 주어가 싸우는데 얘랑 싸우는데 얘와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같은 편 먹고 얘랑 싸운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fight 다음에 with를 쓰면 같은 편을 먹고 싸운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니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목적어예요. 적은 목적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압도적인 충동이랑 싸워야 돼. 귀여운 놈들을 보면. 근데 이 충동이니까 뭔 충동인지 궁금하죠? 그러면 이 투는 꾸민다고 보자고. 뭐 하려는 충동? 스퀴즈, 쥐어 짜고 싶은 행동. 그러니까 막 만지고 싶고 막 깨물고 싶고 막 이런 거죠. 말하자면 막 이렇게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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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충동이랑 싸우고 싶다. 근데 뭐를
누구를 쥐어짜려는 충동, that cuteness. 그 귀여운 놈 정도로 봅시다. 그 귀여움을 쥐어짜내고 싶은 그런 압도적인 충동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문장을 끝내기는 했는데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안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퀴즈 하려는 충동, 핀치 하려는 충동, 커드를 하려는 충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심지어는 바이트 하고 싶은 충동. 이렇게 지금 들어요. 핀치 뭐야? 아우 꼬집어주고 싶어. 꼬집어주고 싶어. 그다음에 커드를 뭐? 꽉 안고 그리고 심지어는 깨물고 싶고. 알겠죠? 네, 요런 충동이랑 싸워야 된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틱이다. 심리학적 행동을 지금 틱이라고 하는 사이컬라지컬 틱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봤을 때 뭐야 미친놈이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야 바로. 이거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알겠죠? 예쁜 거 볼 때 아우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다. 한 옥시머론이다. 여기 나왔죠? 모순어법이다. 모순어법. 분리는 뭐라고 불리는 이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모순어법이 지금 이거예요. 이 cute aggression 지금 이게 EBS 해석이 어딨어?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귀여운 공격성이 아니라 귀여움 공격성입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놈을 보면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귀여움 공격성이요. 그래야 이제 지문 이해가 빨라요. 공격성이 귀엽다는 뜻이 아니라 귀여운 놈을 보면 공격하고 싶은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게 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게 뭐라고? 모순어법이라고. 이게 모순어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말 자체를 서로 모순되는 말을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만드는 방식을 모순어법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나 있는 정상적인 심리학적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모순어법으로 뭐라고 불러? 귀여움 공격성이라고 부른다 이거. 알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even though 비록 그것이 들리지만 어때 들려요 되게 이 그것은 이 cute aggression이겠죠. 이 cute aggression이라는 말이 어때 들리겠지만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오씨 귀여운데 왜 공격하고 싶어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it's not about causing harm at all. 그것은 이 말은 들리기는 잔인하게 들리지만 피해를 초래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전혀 not at all이죠. 전혀 그런 종류의 말은 아닙니다. 사실 충분히 이상하게도 이러한 충동은 자꾸 쓸 필요가 없죠. 자, 이러한 충동은 may actually make 실제로는 만들지도 몰라요. 우리를 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지문에 알겠죠? 우리를 더 보살펴 주게끔 만들지도 모릅니다. 케어링이에요. 케어링이니까 내가 케어 받는 게 아니라 케어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를 더 좀 애정 있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귀여움 공격성이라는 말이 말 자체는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귀여운 공격성 덕에 사람은 더 뭐 하게 된다? 더 자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네.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제 나머지 지문에서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하겠죠. 이 귀여운 걸 보면 깨물어주고 싶은 이런 공격성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더 자상해지게 만드는가? 이제 이 원리를 설명을 할 거고 그걸 이해하면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연구는 볼이 아니라 본. 더 first는 항상 뭘로 꾸민다고 해서 투부정사로 꾸민다고 했죠. 해석과 상관없이. 본 최초의 연구. 뭐를 본? 이 귀여운 공격성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는 자, 인간의 두뇌 속에서 발생하는 이 귀여운 공격성을 연구한 최초의 연구는
현재 드러냈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내놨습니다. 뭐를 드러내놨냐? 이 첫 최초의 연구가 이것이 is a complex neurological response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되게 복잡한 신경학적 반응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귀여움 공격성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큐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 뇌 안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단순한 게 아니고요. 복잡한 신경학적 반응이더라 라는 걸 지금 밝혀냈다고요. 포함하고 있는, 복잡하니까 뭐를 포함하고 있어? 아주 여러 지역을, 여러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뇌. 그러니까 이 귀여움 공격성은 뇌의 어느 한 곳에서 기쁨을 발생시키고 어느 한 곳에서 뭐를 발생시키고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귀여움 공격성에는 뇌의 여러 부분이 지금 관여가 돼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러니 뭐야?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신경학적 반응이다. 그게 뭔지 이제 아직도 안 나왔죠. 이제 방금 판은 깔았고 그 연구자들은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 이 귀여움 공격성이 멈출지도 모른다고 제시합니다. 멈춰. 그다음에 stop 목적어 from ing니까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멈추는 거죠. 자, 우리가 되는 걸 멈출지도 모른다. 어떻게 되는 걸? So emotionally overloaded. 굳이 so.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 대시 있죠. 그럼 일단 골격은 becoming emotionally overloaded. 어떻게 되는 거? 감정적으로 과부하되는 것. 감정적으로 과부하되는 걸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so 감정적으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look after 돌보다잖아요. care for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너무 걸려서 아 예뻐 아 예뻐 이게 너무 지금 과부하가 심해요. 아 예뻐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돌보지 못하게 돼. 진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깨물어주고 싶어 해서 진짜 깨물어버리는 거야. 너무 과부하가 심하게 걸려서 이게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뭐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are super cute 너무너무 귀여운 것들을 그러니까 봐요. 이제 결론은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뭐냐면 귀여움 공격성이라는 건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아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어 깨물어야지 이거 단순한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우리 뇌작용이 끝나면 우리는 진짜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안고 막 소유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이런 거를 근데 사실은 그 동물한테 이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알겠어? 아니 진짜 작은 동물이야. 내가 예뻐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바스러져 버릴 수도 있다고 쳐. 그러면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구대로만 하는 단순 과정만 우리 뇌 속에 있으면 그건 정말 사랑해서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알겠어?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아 너무 예뻐 깨물어주고 싶어. 근데 잠깐. 근데 내가 여기서 깨물면 얘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아 너무 예뻐 깨물어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이렇게 들면 우리는 뭐를 한번 걸게 된다.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런 과정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큐트 어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 자, 이 귀여움 공격성은 기능할지도 모릅니다. 뭐로서 기능한다? 오히려 귀여움 공격성이 그러니까 말 자체로는 귀여우니까 지금 공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걸 귀여움 공격성이라고 안 하는 거라고 지금. 이 귀여움 공격성이 기능할지도 몰라요. 뭐로서? 템퍼링 메커니즘으로서 조절 기제로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조절 기제? 허락해주는 우리가 기능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take care of 보살펴주도록 무언가를 우리가 처음에
인식할지도 모르는 무언가. 뭐라고 인식할지도 모르는 처음에 과도하게 압도적으로 귀엽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제대로 기능해서 실제로 보살펴 주게끔 허락해 주는 그런 조절 기제로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귀여운 공격성은 뭐지만 귀여우니까 공격하고 싶어 라는 뜻이지만 이 귀여우니까 공격하고 싶어 라는 게 오히려 아이고 그러니 조심해야지 를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라고 설명합니다. 그 리드 작가 누가 이 스타보로폴루스라는 이 리드 작가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이 귀여운 공격성은 오히려 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공격하자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여우니까 공격하고 싶어. 잠깐.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이러니까 더 브레이크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뭐로서? 신경학적 반응으로서. 뭐하는? 조절하는. 뭐를? 과도한 감정을 조절하는. 그리고는 만들어주는. 우리를 뭐하게? 보살펴주게. 누구를? 이 귀여운 생명체들을. 됐어? 그러니까 귀여운 공격성. 귀여운 거 보면 공격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 어이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것도 같이 불러일으키게 된다. 네. 이게 아마 제일 어렵겠네요. 인터그룹 컨택트, 집단 간의 인터네이셔널인 국가 간의 인터그룹이 집단 간의 접촉은 줄일 가능성이 더 커요. 뭐를? 고정관념화를 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 집단이 있고 상대방 집단이 있어요. 못 만나면 뭐가 커지겠어? 고정관념화가 커지죠. 이를테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만 좋아해. 이런 거.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 중에 느린 거 좋아하는 사람도 겁나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만나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라고 다 무조건 빨간 거 좋아하고 빠른 거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 알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을 많이 하면 뭐 한다고? 고정관념화를 줄여줄 거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크죠. 뭐를 자주 볼수록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 우호적인 태도들을 만들어내겠죠. 고정관념은 줄이고.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backed, supported죠. supported. 만약에 그것이 뒷받침되면 그러면 자주 만나면 뭐 할 수 있다고? 고정관념화가 줄고 상대방에 대한 좋은 태도가 생긴다고. 이러면 이게 뒷받침이 되면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접촉입니다. 집단 간 접촉. 이 집단 간 접촉이 뭐의 뒷받침을 받으면? social norms. 사회적 규범의 뒷받침을 받으면. 어떤 규범의 뒷받침을 받으면? promote. 장려하는. 뭐를 장려하는? 평등을. 집단들 사이의 평등을 장려하는 사회 규범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면 그런 규범이 있는 상태라면 자주 만나면 좋아. 알겠어?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자주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집단 간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 생기고 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남아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보이겠지만 19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뭐가 많았어요? 흑인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심지어 서로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았는데도 어땠어? 차별 심했잖아요. 집단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이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주 만나도 뭐야? 안 좋을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야? 만나서 좋아지는 것도 조건이 있다. 알겠어? 규범이 받침이 돼야 된다. 어떤 규범? 야, 우리 집단, 너네 집단 다 평등한 거야. 그리고 그 평등한 거 해치면 안 돼. 이런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인간이라는 게 사실 성선설도 있지만 성악설도 있잖아요. 인간 안에는 타고난 선도 있지만 타고난 악도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약한 구석 보이면 공격하고 싶어지는 것도 사실 인간의 본능 중에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줄 규범이 있어야 집단 간의 평화로운 만남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런 얘기. 만약에 그 규범들이 뒷받침만 해준다면, 규범이 뒷받침만 해준다면, 뭐를? 개방성, 우호적임, 그리고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을 규범이 잘 뒷받침만 해준다면 그 접촉은 가지죠. 더 큰 기회를 가져요. 뭐의 더 큰 기회? 바꾸는 더 큰 기회. 뭐를? 태도를 바꾸는 더 큰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줄이는 더 큰 기회를 가지죠. 뭐를 줄인다 했어? 아까 고정관념 줄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편견을 줄이는 더 큰 기회를 갖게 돼. 더 큰 기회. 뭐보다는 만약에 그것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보다는. 그것들은 뭐냐? The norms. 그 다음에 do not은 뭐냐? 여기 support죠. support. 이런 거를 뒷받침하지 않을 때보다는. 다시 1, 2번을 종합하면 뭔가 상호간의 집단 상호간의 평등과 개방 이런 것들을 해줄 좋은 규범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두 집단 간에 서로를 향한 선입견이 줄고 좋은 태도를 갖추게 된다. 알겠죠? 근데 규범이 없거나 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규범이 있거나 흑인은 때려도 된다. 흑인은 다구리 해도 된다. 뭐 이런 규범이 있다. 근데 이런 규범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규범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규범이 있어요. 일단 백인 가정의 부모들이 이런 규범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진 않아도 이 불문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야, 너 누구랑 놀았어? 흑인이랑 놀았어? 이렇게 했다고 쳐. 여기 이 사회의 규범은 뭐인 거예요? 지금 불문율의 규범은 뭐야? 흑인이랑 동등하게 놀지 마라. 이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건 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규범이 좋은 규범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좋은 규범이 어떻게든 불문율이든 성문율이든 간에 좋은 규범이 받치고 있어야 애들도 그걸 보면서 흑인 애들이랑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같이 잘 보낼 수 있다 이거지. 알겠죠? 다음 institutionally supported intergroup contact는 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집단 간 접촉은 이번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 즉 접촉은 sanctioned 승인되는 접촉. 뭐에 의해서 승인되는? on outside authority 외부 권위에 의해서 승인되는. 외부 권위라는 게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애들 세계. 근데 어른은 애들 세계에서 누구야? 아웃사이더일 거 아니에요. 어른이 허락했어. 우리 엄마가 허락했어. 이러면 이게 지금 아웃사이드 어서러티에 의해 승인된 접촉이에요. 알겠죠? 네. 이런 거는 혹은 by established customs 확립된 관습들에 의해 승인되는 접촉. 이걸 지금 뭐라 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집단 간 접촉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법제도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죠? 관습이든 아니면 어른에 의해서든 승인된 접촉은 is more likely to produce 생산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뭐보다는 unsupported contact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접촉보다는. 제도적 지지가 없다면 구성원들은 한 인그룹이면 네 집단이잖아요. 그 집단 안에요. 말 그대로 한 집단 안에 있는 멤버들이 꺼려 할지도 모릅니다. 교제하기를, 상호작용하기를. 누구랑? 아웃사이더들이랑. 그 집단 바깥에 있는 놈들이랑. 왜냐하면 그들이 느낄 테니까.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을 테고
뭐라고 느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아웃사이더랑 접촉하는 거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deviant, 탈선이다. 혹은 단지 부적절한 거다. 라고 느낄 테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아까 이제 뭐 백인 아이들 집단이, 흑인 아이들 집단이 뭐 하겠어요? 이를테면 이제 여기에 지금 밑에 나오겠지만 미국 사회는 이 둘이 같이 학교 다닐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규범이 있다고 쳐. 학교에 규범이. 어떤 선생님들이고 아니면 학교의 뭐 교훈이고 간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평등해. 학교 교훈이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뭐 백인 흑인 우리는 인종차별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백인 아이들 중에 누가 흑인이랑 친하려고 해. 그러면 뭐 하겠어? 백인 아이 나머지 아이들이 그 백인 흑인하고 친하려는 백인 아이를 집단 린치를 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느끼겠어요? 얘는 그런 게 없으면 눈치 보일 거라고. 다른 집단 애랑 사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눈치를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근데 제도적으로라도 딱 그걸 뒷받침해주면, 즉 선생님이 와서 어이구 너는 흑인 아이랑 친하게 지내네 잘했어 이런 거 있으면 훨씬 그런 게 덜하겠죠. 알겠어? 네, 요런 얘기. 이게 탈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집단에서 내가 왕따 당한다. 우리 집단의 규범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 알겠어? 자, with the presence 그 존재와 함께 뭐에 이런 제도적 도움의 존재와 함께 그러나 이 제도적 존재가 있으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없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있으면 접촉은 집단들 간의 접촉은 뭐 할 가능성이 더 크냐? 보여질 가능성이 더 커요. 뭐 하다고? 적절한 거라고. 그리고 기대되는 거고 이게. 그리고 worthwhile 매우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 뭐에 대하여, 뭐에 관하여, with respect to segregation이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니까 desegregation이니까 인종차별 철폐에 관하여 어디에서 초등학교들에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련해서 있습니다.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냐? 학생들이 더 높게 동기부여되고 학습된다는 더 많이 수업들에서 실행되는 수업들에서 누구에 의해? 선생들에 의해. 근데 어떤 선생들에 의해서 지지하는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반대하기보다는 이 인종차별 철폐를 반대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선생들에 의해 실행되는 수업들에서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학습이 된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집단 간 평등을 내세우면 이게 바로 위에서 얘기한 뭐야?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겠어? 이게 사회적 규범이 있는 거고 지금. 알겠어? 자, 그러면 마무리 요약문. 뒷받침되면 supported라고 그랬죠. 수동문사구문에 지금 뒷받침되면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면 어떤 사회적 규범이요? 추구하는 집단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규범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면 집단 간 접촉은 tend to weaken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뭐를요? bias 편견들을 more 더 많이. 특히 어떨 때 그것이 이끌어질 때 뭐에 의해서 조직적 뒷받침에 의해서 이끌어질 때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 이거죠. 네. 됐어요?
쉬었다.